번화한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이곳의 모습은 사뭇 달랐는데요. 이 거리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전차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형물이 아니라면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는데요. 반세기가 넘도록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부산 전차. 아련한 추억 속 한 장면으로 남아있는 부산 전차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전차의 흔적을 따라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동래구 온천동입니다. 밀려드는 차량들과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로 거리는 하루 종일 북새통인데요. 오래전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이 들어선 이 자리가 바로 온천장 전차 종점이었기 때문인데요. 전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혼잡했던 당시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다, 그죠? 저게 현재 부산은행 자리거든요. 현재 부산은행 자리. 그게 옛날에 다닐 때 제 저것만 할 때 그때가 한 내가 몇 살 때냐 하면은 6살 때나 됐겠다. 그러게 거기에서 저 왔다 갔다 타고 다니고 그 주위에 장사들도 있고 할머니들 와서 채소도 팔고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전차가 들어온 것은 1899년. 서울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9.7km 구간인데요. 교통수단이라곤 마차와 인력거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전차의 등장은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일정한 선로를 따라 오간다는 것과 남녀노소가 같은 객차 안에 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가장 신기한 건 전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기를 많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기 이용할 줄로 몰랐는데 전기의 힘으로 차가 가니까 신기하잖아요. 여기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전차를 놨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놨어요. 그때는 전기가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전기를 가지고 뭐 활용할 줄로 몰랐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차가 가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뭐 도깨비같이 느껴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서울 시내에도 전차가 있었고 부산도 있었고 서울 부산만 있었어요. 전차가 옛날에 뭐 대구나 뭐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 전차 없었고 서울 부산만 전차가 있었어요. 뭐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통화가는 사람들, 통근하는 사람들, 그 자갈치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사람들 전차 타고 다니고. 부산에는 전차 운행에 앞서 1910년 부산진에서 동래 남문을 잇는 경편 기관차가 운행되는데요. 이후 1915년 처음 전차가 개통됩니다. 부산에 전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가 먼저 있어야죠. 그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부산에 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발전소 만드는 장소가 지금 그 롯데 백화점 남포동 그 지점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옛날에 그 자리에는 부산시청이 있었고 그 자리에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발전소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서 맨 먼저 전기를 배급한 곳이 지금의 강북동 거기다가 가로등 몇 개에다가 전기를 배급하죠. 그것이 이제 부산에 전기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차를 움직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복로 이론이 중구 지역은 일본인들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전관지역 또는 일본인 조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부가 허용해준 일본인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본인 마을에 전기를 설치하고 일본인 사람들이 주로 사는 이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까지 연결되는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부산에 등장한 첫 전차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전차를 들인 목적 또한 조선인들의 편의보다는
광복동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조선 내륙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류장이 없어 손님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다가 한참 뒤에야 노선에 맞춰 정류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노선은 부산 우체국에서 동네 온천장까지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일본인들을 위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습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욕을 자주 해야만 되는 것이었죠. 특히 따신물 모욕을 아주 자주 해야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또 부산에 그런 아주 훌륭한 그 목욕탕이 있는 또 그리고 또 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온천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온천장에 있는 이 온천탕을 굉장히 눈독을 들였죠. 우리 사람들이 허용해 주려는 만무했었지만은 끝까지 철로를 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선로를 놓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중구 지역에서 선로를 놓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힘이 들고 그러니까 차량들 전차 차량이 총 집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차고죠. 차고가 있는 서면 지역 인근의 보일동부터서 자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 지역에 이르기까지 철로를 깔았습니다. 이걸 경편철로라고 그러는데 보통 전차보다는 아주 사이가 더 좁았죠. 온천욕을 좋아했던 일본인들은 온천장 개발에 특히 집중했는데요. 지금도 이곳에 가면 그 시절에 개발된 온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26년 동네 온천장을 연결하는 온천교를 준공하면서 온천장역도 신축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늘기 시작해 1930년대에는 연간 1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관광객을 먼저 맞이한 것이 이 할아버지 상인데요. 중절모에 두루마기를 입고 개화기 멋쟁이의 모습을 갖춘 할아버지 상은 당시에는 온천장역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농심호텔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네 남문 앞에까지 맨 먼저 전차를 운행하게 만들고 다시 동네 남문 앞에서 온천장까지를 전로소를 만들 때에 온천천을 건넙니다. 온천천을 건너자마자 바로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종점입니다. 종점인데 그 종점에 그 할아버지 상을 만들어서 세워두었었죠. 근데 오래도록 세워두어서 거기에 널브러져 있던 것을 그 호텔 앞에 농심 호텔 앞에 옮겨가지고 다시 색칠을 해가지고 그래 보존해오고 있는가 봐요. 뭐 온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둔 곳이죠. 이렇듯 동네 지역에 전차가 놓임으로써 원도심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동네 지역을 비롯해 내륙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동네 일대에 머물렀던 조선인들 역시 일본 거류지에 원활하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근대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전차의 등장으로 부산의 해안과 내륙 지역이 하루 생활권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전차 노선의 확대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1916년엔 대청동부터 보수동을 거쳐 토성동까지 이어지는 대청동 노선이 생겼고 1917년엔 중앙동부터 광복동을 거쳐 토성동까지 가는 광복동 노선이 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번화가인 이 노선의 개통으로 전차 이용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62년에는 이처럼 전차 노선이 부산 지역 전반을 아우르게 되고 전차비 또한 저렴해지면서 전차는 부산 시민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전차 개통된 것은 일제시대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활용을 많이 한 것은 그것은 해방되고 난 뒤입니다. 처음에 전차가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전차 개통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정거장도 없었고 또 그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었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이용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상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말을 잘못해서. 전차석이 오전이어서 굉장히 비싼 싹이었어요. 이 전차를 타고 온천장까지 갔다 오려고 그러면 5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오전씩 5구간 하면 25전입니다. 근데 이 25전이라는 돈이요, 굉장히 큰 돈이란 말입니다. 온천장까지 갔다가 왔다가 왕복을 하면 50전이 들지 않습니까? 이 50전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한 돈 가지고 온천장 한 번 갔다가 왔다 구경도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쌌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돈 있는 한량들이 여름에 모시 적삼이 있고 부채 들고 한량하게 부채 붙이면서 그걸 타고 온천장까지 놀이 겸해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는 정도였죠. (1934년 11월 23일) 드디어 부산의 상징인 영도다리가 개통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전차 선로 복선화와 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영도선의 종점인 남항동에서 영도 입구, 부산시청 앞, 동광동까지 연장하여 개통했는데요. 전차가 자취를 감춘 이후 전차가 다녔던 이곳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전차 종점 기념비만이 쓸쓸히 당시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녔던, 그러니까 전차 그냥 다녔던 것만 자세한 거 모르고 전차 다녔던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작은 동네인데 이렇게 다녔다는 게 조금 더 생소해요. 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네, 도로 위에 기차처럼 길을 내가지고 그 위로 다니는 차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기차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거 알아요. 여기 막 보통 전차가 다니다 보면요, 막 도로 밑에 그 길 있잖아요, 쇠로 된 길이.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잘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반백년 전, 이 도로 위로 전차가 다녔다고 하니 젊은이들로서는 상상조차 힘들지만 지금도 이곳을 지날 때면 전차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옛날 우리 백소 비누라고 비누 공장에 댕겼거든. 그래가지고 뭐 전차 타고 요 왔다가 내려가 직장 마치면 또 가고 이랬어. 그러고 또 걸어로도 많이 댕겼고 걸어 많이 댕겼다. 전차도 탔는데 걸어 많이 댕기고 이랬어. 그때만 해도 하도 나 못 사니까 못 살았으니까 연탄도 어떨 때는 막 시내에서 사가지고 울로 메고 가야 되고 한 장씩. 그러니까 그 집에 불 떼고 이거 하고 나무도 해다가 집에서 떼고 이랬어. 갈비 같은 거 막 끄머다가 막 이랬어. 우리 그때는 직장 댕겼던 얘기, 전차 타고 댕겼던 얘기 뭐 그런 거 모이면 앉아 하지. 그래도 이제 전차 생각은 없어. 딴 거 다 버스가 차가 많으니까. 교통수단이 아무래도 이제 전차가 느리고 내일이 또 깔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활용을 좀 많이 했지만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그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다른 교통수단이 활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폐쇄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처럼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부산 전차. 그러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 오면 그 시절 부산 시내를 누볐던 마지막 전차를 바로 눈앞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보존이 잘 돼 있었는데요. 객실 또한 운행하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 시대의 전차 객실이 어떤 형태고 어떤 재료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철도 차량이 목재로 된 객실과 좌석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192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 전세 각국에서 미국에서 전세 각국으로 전차를 이제 부상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총 40대가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0대가 1950년도에 40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20대가 서울로 보내지게 되고 20대가 이제 부산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전차가 없어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폐차가 되게 되고 한 차가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를 이제 남선전기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저희 학교 박물관에 그 설립하신 분이 이제 석당 정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육 목적으로 그 받기를 요청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구덕 캠퍼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는 그 보존 처리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2009년도에 박물관이 이제 부민동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전체도 같이 옮겨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리를 거쳐서 이제 2011년부터 전시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3개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부산에 2개가 있고 서울에 2개가 있고 부산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전차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2개 전차는 일본식 전차라서 지금의 지하철과 똑같이 마주보는 식으로 의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전차는 미국식 전차라서 이제 기차처럼 이렇게 그 의자가 2인이 앉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전차는 부산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전차는 한량짜리 전차고요. 전차 번호는 안타깝게도 이게 소실이 돼가지고 전차 번호 몇 번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부산의 전차는 일제하에 운행되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는데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차 승객들이 늘어나자 미국의 중고 전차를 들여오게 된 겁니다. 전차가 대중화되면서 시외 지역인 기장, 경남 등지에서도 전차를 타기 위해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마지막으로 운행되던 즈음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차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느린 운행 속도는 늘어나는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했고 갈수록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가다 말고 멈춰서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1968년 5월 부산 전차 운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지금 박물관 건물과 전차 2가지의 등록문화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이 이제 1993년도에 파괴가 되게 되거든요. 이제 당시 이제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에서 그 일제 잔재라고 해서 파괴를 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오가는데 결국 이렇게 파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일본이 만든 거라고 해서 파괴기보다는 이걸 남겨놔서 이제 후대 옛날에 이런 시대를 겪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대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약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지금 동아대학교에 있고 하나가 부산 전차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 남은 마지막 전차.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이후 많은 이들이 전차를 그리며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한때 부산 시내를 이어주며 사람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부산 전차. 레일이 사라지고 다시 달릴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의 추억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대중교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 노선이 동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남포동으로 운행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당시 부산은 이제 지금의 부산의 중심지였던 섬에는 말 그대로 논밭이 있던 면이었고 그 동래라는 도시가 있고 남포동이라는 도시가 떨어져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도시를 이어주는 한마디로 광역철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전차가 그 양쪽의 사람들이 실어 나르면서 그 중심지였던 서면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산의 모습이 생겼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도시적인 의미로는 그런 게 있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이제 60년대 들어서 이제 버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전차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대중교통으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버스가 보급되기 전까지 전차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부산에서 전차를 타고
동네 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한번 즐겼다 하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최고 인기 스타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전차를 타기 위해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전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표를 몰래 파는 안표상이 활개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대신동 전차 종점 기념비. 지금은 여느 도로가나 마찬가지지만 한때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던 전차의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이 기념비가 아니라면 전차 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길도 없겠죠. 한번 이용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한번 뭐 전차가 움직일 때 달릴 땐 땡땡땡땡 하고 달렸단 말입니다. 달린다든지 뭐 또 전차에 또 위에 전선과 연결되는 그런 막대기 우리는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기를 이렇게 빙 돌려서 선로로 갖다 놓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다른 나라들은 말이죠. 전차가 복잡한 시내 폭판을 달리면서 명물도 되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 부산에는 서둘러서 없애버린 것 아닌가. 특히 나라 안에서 제일 개화의 물결을 먼저 탄 곳이 바로 부산이고 먼저 부산을 개항하면서 그렇다면은 서울 못지않게 부산이 소중한 곳인데 이 부산의 한쪽 어느 부분이라도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못 내감할 수밖에 없죠. 전차가 사라진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차의 흔적들. 그러나 그 추억만큼은 고스란히 남아 그리운 그 시절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옛날에 나의 추억이다. 전찰기 옛날에 나의 거기 옛날에 뭐라노 엄마하고 많이 손잡고 다니고 엄마가 저기서 장사를 하시고 주위에 계시던 분들 그런 것도 생각나고 뭐 그렇지 뭐. 그때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문화 발달로 인해서 차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밀려난 거죠. 그 추억 속으로 밀려난 거죠. 연도다리도 67년도 없어졌다 지금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차는 아마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추억의 영영 사라진 게 전차입니다. 일제에 의해 첫 레일을 깔았던 부산의 전차.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전차는 부산의 첫 대중교통으로서 서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는데요. 이후 버스의 확대로 1968년 5월 전차는 마지막 운행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애환과 근대 격동기의 역사를 싣고 달린 전차. 레일을 뜯어내고 아스팔트가 포장되면서 그 모습을 감췄지만 전차에 얽힌 추억만큼은 여전합니다. 전차에 대한 기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옛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는 부산의 문화로 기억될 것입니다. 옥송 책방골목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의 거리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